원창표님, 관심 있는 경매 물건들 모입찰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모입찰 좋은 방법 있나요? 오, 자, 관심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는데, 모의로 입찰을 해본대요. 그냥 이렇게 실전은 아니고 이제 그냥 가짜로 입찰을 해본다는 거죠.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경매 법정에 가잖아요.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매 법정이 한산한 적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경매 법정의 열기는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인정하고 그 더 안 좋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런 열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누가 얼마에 뭘 받아갔는지 메모를 하세요. 그 집에 가서 거꾸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복귀해 보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최소한 1억 벌었네? 이 사람 최소한 5천 벌었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예. 사실, 경매를, 고민하는 친구를, 경매의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매 법원에 데리고 가야 돼. 예. 그래서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조사하게 만들어 봐요. 진짜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낙찰받은 거면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산 거네? 진짜 8천만 원 싸게 산 거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눈으로 느끼게 만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해라,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끔 이거를 잘했을 경우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예, 그걸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뭐죠? 바다에, 이제 우리를 인생을 배로 표현하자면, 그죠? 어떤 배는 그냥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도 있고, 예, 뭐 어떤 배는 돛담배로 나가고, 어떤 배는 큰 보트로 나가고, 어떤 데는 뭐 항공모함급으로 이렇게 나가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정박해 있는 사람도 있고, 예,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노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그러면은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은 해, 안 해? 잘 안 해지는데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설명해 주면 알아서 막 그냥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동기가 좀 유발이 안 된다면 법원에 가십시오. 굉장히 특효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원창표님은 아마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 모의입찰 좋은 방법 있나요? 예, 그래요. 모의입찰을 좋은 방법? 실제로 입찰가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봉투에다가 여러분들 보증금을 넣으면 안 돼요. 진짜로 낙찰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모의로 입찰한 건데, 응? 근데 10% 보증금이 안 들어있으면 어때요? 무효 처리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잼잼도리님 안녕하세요. 행운요정님, 강찬우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지영님, 인천 다세대 물건입니다. 경매지마다 배당금이 틀려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자들이 이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예상 배당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예상 배당표는 10개 중에 9개는 그냥 틀리다고 생각해야 돼. 제발 그거 믿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러분 얘가 예상 배당표가 안전하다 그랬어. 그러면 문제 없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예상 배당표는 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당해세하고 조세가 얼마인지 안 나오잖아요. 임금 채권이 있다면 임금 채권에 대한 내용도 없잖아요. 그거는 무시하고 예상 배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예상 배당표를 안 보잖아요.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먼저 받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당해세나 조세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상배당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10개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거 보지 마요. 알겠죠? 그거 초보자분들 항상 그거 보고 입찰 들어갔다가 제가 큰일 났어요. 그게 그런 거 봐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상배당표가 문제없다 그래가지고 그 옥션 회사에 전화했더니 페이지 밑에를 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상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 이제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18년도 7월 30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7,800이고요. 전입은 7월 30날, 확정도 같은 날 했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년 3월 27일이므로 대항력이 있네요. 그죠? 압류는 양주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당일세일지 조세일지는 모르겠으나 확정일자보다 빠른 건 먼저 받아가죠. 양주시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22년 2월 7일날 강제경매 도시주택공사. 예, 이거는 뭐 상관없고. 자, 이때 소액보증금 기준일이 어떤 것인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일. 예, 그거는 이제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날짜겠죠. 그죠? 20년 3월 27일 말소기준 권리가 잡혀 있잖아요. 이 근저당 날짜로 최우선 변제금을 그 날짜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왜요? 은행은요, 20년도 3월 27일 현재 그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기준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만큼 방빼기를 하고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3천인데 지금은 5,800이야. 그럼 지금 기준으로 5,800을 인정하면 근저당을 잡았었던 말소기준 권리자 20년 3월 27일 우리은행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 우리은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명히 그때는 방빼기 하는 게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800이라서 지금 수준으로 맞춰서 적용한다면 이건 비합리적이잖아요. 모든 법률은요, 상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은행은 분명히 그때 기준으로 3천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변지영님, 지금 소액보증금 기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압류가 있잖아요. 양주시. 양주시, 자,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보다 확정일자가 언제예요? 18년 7월 30일 이전부터 밀려 있었던 금액은 양주시청이 먼저 받아가고 남는 돈을 임차인에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니까 배당용을 했는 모양인데 알겠죠? 예, 변지영님.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디 갔어요? 엔돌피 부자님, 무주택잔. 그리고 끝났어요. 예, 그래요. 반실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요. 반갑습니다. 용산은 토지 허가 거래 지역인데요. 구입 가능한 지역, 구입이 가능하죠? 단, 여러분들이 전입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매, 공매로 낙찰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전세 놔도 됩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니마미님, 공매는 명도 비용을 몇 퍼센트 잡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력을 했고요. 그 사람이 100% 돈을 받아간다면 우리가 뭐 명도비를 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되시죠? 모든 공매에 나오는 물건을 명도비를 몇 퍼센트 잡고 들어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예. 사건을 보다 보면 야 이건 명도비가 좀 들겠는데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를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낙찰받고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가 안 돼서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강제 집행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모든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자, 우선, 내가 1년에서 잘못하면 1년 반 정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강제 집행을 하기까지가. 자,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 내가 이거를 임차를 잘 놓지 못하는 것도 손실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중에 결국에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내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이거저거 따지면은 내 손실이 상황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기간 동안에 또 나는 분명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했을 텐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 스스로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그게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야. 야, 그럼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이 사람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줘서라도 보내야겠다. 예, 요런 작전이 서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매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법원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로 사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따로 비용을 빼고 계산할 필요가 물론 상대가 임차인이라면 아직 잃을 게 있는 임차인이라면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반이 들어서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손실도 한 1,000만 원이 나긴 했지만 어때요? 소송을 통해서 그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예, 뭐 한 2년 정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임차인한테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공매를 당한 직접적인 소유자야, 채무자야. 이런 경우는 그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건다 한들 이분 입장에서는 뺏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소송을 거는 것조차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내 손실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기왕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름답게 우리가 많이 몇천만 원 싸게 샀으니까 이사비를 여러분들이 줘서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로 낙찰받을 때에는 경매로 받을 때보다 기준을 더 낮게 해서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억이라는 입찰가를 쓸 거였어. 예, 그러면은 한 입찰가를 8천만 원만 쓰는 거죠. 2천만 원 정도 예비비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뭐 떨어지면 말고. 왜요? 세상에 물건은 많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벤다님 안녕하세요. 박희연님 하트 아우 예 하트를 이렇게 많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한옥님 안녕하세요. 예, 행운 파트너님 변지영님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 설정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 설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죠? 예, 이거 사건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한번 근저당 설정이 아니고 뭘까요? 예, 어쨌든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 기준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급 날짜가 아니에요. 자, 섀도우님 말소기준 권리자나 경매 신청자가 단돈 10원이라도 배당받으면 경매가 유효한가요? 몇 퍼센트 정도 받아가야 유효한가요? 예, 1원이라도 받으면 유효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말소기준 권리자가 아니고 경매를 신청한 자여야 돼요. 가끔 보다 보면 경매를 신청한 자가 2명, 3명인 경우도 봤죠? 그 사건 번호가 여러 개잖아요. 예, 그런 경우 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 재산이 좀 위험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채무 관계가 좀 복잡하구나. 라고 딱 봐요. 근데 경매 신청한 사람이 10원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무효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바라볼 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분이 여기저기 밀린 게 많네. 이번에 경매로 그냥 끝내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바로 경매 신청해버립니다. 중복으로. 왜? 신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경매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되지 않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복으로 경매 신청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은 권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우리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돈 버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경매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몰라도 돈 다 버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포기하지 말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돈 벌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정정원님, 아이고 우리 열심히 사시는 정정원님 오셨네요. 예, 뭐 공장도 받으시고 또 상가도 얼마나 또 좋은 걸 골랐는지 또 열심히 해서 결국엔 좀 안 좋은 거여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오랜만에 실시간이네요. 그래 반갑습니다. 바토님 안녕하세요. 장보곤님 개인적 질문. 현재 제 아파트 한 채, 와이프 다가구 한 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중에 입찰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1억 미칩니다. 단기 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을까요? 매매사업자가 괜찮을까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사업자 생각 중인데 입찰 전에 사업자를 미리 내놓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 후에 매매사업자를 내도 괜찮나요? 낙찰 후에 매매사업자 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팔기 전에 내도 상관이 없어요. 매매사업자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인사업자는 다른 거예요. 전 지금 개인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돈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이 한 가구에 2주택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주택을 입찰한다고 합니다. 1억 이하 주택.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택인데 다행히 1억 미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취등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단기 매도를 꿈꾸네요. 단기 매도를. 그러면은 앞서 주택이 두 개 있는 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양도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1억 미만이라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건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매매사업자, 예, 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한 채가 있고 아파트가 다가구가 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1억짜리 또 주택을 하려고 그래요? 응? 이런 거 단타 안 했으면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 것 같아요? 뭐 한 1,000만 원 많이 벌어야 1,000만 원, 차 떼고 볼 때만 많이 벌어야 1,000만 원 벌겠죠. 예. 한 500만 원 벌을걸요? 그죠? 자, 그러면 차라리 공동명의로 들어가세요. 공동명의로. 그럼 인적공제 250만 원씩 해주잖아. 그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벌어봐야 어차피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500만 원은 인적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봐야 1,000만 원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걸 내가 한 1억 1,500에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이제 법무비 빼고 취등록세 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빼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차떼고 포떼 보니까 1,000만 원인 거야. 양도세 내야 되는 기준이. 근데 거기서 인적공제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건 애하고 저기 누가 애랑 같이 들어가기 그렇고 엄마랑 들어간다든가. 한 3명이서 공동명의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7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2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70%라고 해봤자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저는 이 작은 500만 원 요걸 벌으려고 1억 미만짜리 또 주택을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요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금을 잘 모아가지고 이것 말고 주택 말고 다른 걸로 훨씬 돈 벌 수 있는 게 많은데, 응? 사실 지분 들어가도 이거보다 훨씬 더 버는데, 예, 굳이 이거를 왜 해야 될까? 예, 주택밖에 몰라서 그래요. 인지 시작하셨나 봐요. 그죠? 예, 다른 걸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자, 쭈아님 안녕하세요. 킴킴일상님, 신희정님, 한희준님, 신유롱님, 비니비님, 예, 크로바님, 멘토님, 이번에 낙찰건 집행정지 신청되어서 법원에 문의 결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정 소송 들어간 상태라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던지 취소를 하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하면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예, 취소하면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죠? 기다리더라도, 예, 그 정도 10% 보증금을 묶일 정도로 기다릴 만한 좋은 물건이야. 이게 만약에 내가 낙찰이 되면 충분히 5천만 원은 버는 그런 좋은 물건이야. 근데 내가 10% 묶이는 그 돈이 내 전부가 아니고 약간 좀 잊어버리고 놔둬도 되는 돈이라면 전 기다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경매를 당한 상황인데 집행정지 신청. 근데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다. 저는 이 채무자가 이길 승산이 높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그 사건을 정확하게 한번 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크로바이 우리 회원님이잖아요. 예, 전화를 주세요. 그 사건 보고 사건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 보라빛 미소님, 예, 안녕하세요. 동인천역 앞에 재개발 구역에 연립을 낙찰받아 임대 중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마무리 단계이며 곧 관리처분 들어가며 3,500세대 시행사는 현대건설입니다. 계속 보유할까요? 공급 물량이 많은 인천이라 고민돼요. 자, 이런 거는요, 공급 물량이 많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지금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재개발지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지금 가격에 파는 게 결국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갖는 비용보다 더 이득인 게 있어요. 이득인 경우가. 거품이 많이 낀 거지. 응?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야죠. 예.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주비 대출도 해주거든요? 이주비 대출 해주면, 근데 그것도 되게 저금리 해준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좋으면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이주비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럼 그 지원금도 받아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이래저래 혜택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3,500세대면은 적응 규모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인천이 지금 공급 물량도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힘든 나날을 조금 보내긴 할 건데요. 예. 그래도, 근데 썩은 빌라, 인천이면은 그래도 몇 천만 원짜리 빌라일 거 아니에요. 비싸야 뭐 1억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아파트 되면 그래도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헌집이 새 집이 되는데, 어때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계산기는 좀 두드려 볼 필요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보라병 이사님도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니라, 예, 그 물건 알려주시고, 통화를 통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자, 호야님 안녕하세요. 조현수님 안녕하세요. 정영원님, 멘토님, 요즘 서울 빌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청약 준비 중이라 개인이나 개인 매매 사업자로 불가한데, 법인은 세금이 문제고 방법이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어, 자, 개인이나 개인 매매 사업자로 불가한데, 법인은 세금이 문제고, 아, 서울 빌라에서 예, 개인적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자,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글쎄요,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응,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청약에 당첨되는 게 훨씬 시세보다 싸게 사는 힘을 가질까요? 아니면 아직 빌라인 걸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더 큰 차익이 벌어질까요? 청약보다는 그쵸? 지금 빌라인데 이미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것들, 그게 더 큰 차익을 만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빌라 분위기가 어때요? 흉흉하다 보니까 확정이 돼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오르는데 옛날처럼 많이 오르진 않아요. 예, 충분히 지금 조사만 하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포인트 있는 지역들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 어차피 그런 물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억에 살 수 있어. 5억에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나중에 청약 넣을 때 당첨이 돼도 얼마 줘야 돼요? 한 7억, 8억 줘야 돼요. 7억, 8억 줘야 돼. 예. 자, 물론 추가 분담금을 냅니다. 그죠? 예, 이 사업성에 따라서. 근데 사업성이 좋은 것도 널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자, 이 사업성을 판단할 때 어떤 것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 사업, 그 세대수 대비, 몇 개의 일반 매물이, 더 존재를 하는데, 나오는데, 거기 기부 체납 물량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조합원 수가 1000명이야. 예, 근데 세대수는 3000세대를 진대. 굉장히 좋은 거죠. 보통 1000세대인데 130%, 한 1300세대만 짓는다 그래도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서울시가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용적률 완화, 그리고 용적률 특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대수가 굉장히 확장된 상태로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0세대인데 3000세대가 나와버리는 거야. 사업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추가 분담금을 낼 리도 없어요. 이 정도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기부 체납 물량이 얼마인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0세대 공짜 물량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기부 체납, LH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물건이 1500개나 돼. 실제로 우리 조합원이 맛볼 수 있는 거는 5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래도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우리가 바라봤던 관점보다는 현저히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것까지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면 요즘에 좋은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빨리 쇼핑해야 돼요. 쇼핑해야 돼요. 알겠죠? 제이스케이님, 굿모닝입니다. 수도꼭지님 안녕하세요. 최정수님, 바타구타님, 네, 꿈꾸는 여인님, 한한길님, 킴킴일상님, 최근에 주택담보로 쩐이 부족해서 대출받아 경매받을까 했는데, 어, 주택담보로 쩐이 부족해서 대출받아 경매받을까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데, 법인 내서 사업자 대출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공동투자 중이라 자금은 없고 다가구에 관심이 있는데 고민이 되네요. 이제 보니 법인으로 주택 사면 세금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다양한 상황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자, 주택담보로 쩐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 금융받을까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했죠. 예. 근데 이게 어디에다 알아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시중은행에다 알아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예. 근데 이금융권에 알아보면,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진짜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이거 모르겠네. 좀 애매하네요. 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김치열사님 저희 회원님 아니신가요? 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이게 조금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이게 방송으로 얘기할 사안인지 제가 좀 머릿속에 혼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김치열사님은 저희 회원님 같은데, 그죠? 연락을 주세요. 예,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이런 거는. 그죠? 그죠? 예, 그래요. 신희정님 실시간 처음인데 실시간으로 뵈니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그렇죠. 좋은 얘기는 아니네. 그러니까 실제로 봤는데 별론데 실시간으로 보니까 그런 건가? 녹화본으로 봤는데 그거랑 실시간이랑 차이를 말씀드린 거겠네요. 그래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요렇게,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한 게 있다면,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슈퍼맨님께서 오늘부터 교육 들으러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자엄마님 안녕하세요. 아이가세님 1억 미만으로 주택 투자하는 건 의미 없는 듯요. 그러니까요. 이게 재미없어요. 1억 미만. 이제 물론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원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거를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시라면 예, 하세요. 예, 하시고 근데 기왕이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런 뜻인 거죠. 태기맘님 안녕하세요. 예, 뚝딱 요리교실님 안녕하시고요. 네. 네. 정영원님 감사드려요. 호야님 둘 다 잘생겼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SYL님 안녕하세요. 행운 파트너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참.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도 않고 딱 아침에 햇살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덥거나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 날씨만큼이나 우리 굿모닝 경배 식구분들의 인생도 오락가락하지 않고 그죠? 예, 화창하게 굿모닝 경배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